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델점 핏에서 벗어나기를 쓰면서 있었던 일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저는 머신러닝 엔지니어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목차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 소개랑 이제 제가 왜 모델점 핏에서 벗어나기를 첫 번째 콘텐츠로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콘텐츠 소개, 그리고 제가 제작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얻고 싶은 것,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저는 ML 엔지니어고, 좋아하는 거는 여행이랑 역사를 좋아하고,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작년 11월인데 코시국에도 여행을 로마로 갔다 올 정도로 역사랑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짤은 제가 좋아하는 짤인데 여기 번역을 좀 해놨거든요. 저랑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항상 웃기다고 생각하는 짤인데 번역한 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엔지니어는 일반인들에 의해 쉽게 겁을 먹기 때문에 유리를 두드리거나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엔지니어들은 에너지 드링크와 차가운 피자를 엄격하게 맡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이지 말아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약간 동물원 같기는 하지만 저도 피자 좋아하고 또 낯을 은근히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조그맣게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저의 약간의 TMI입니다. 일단 저는 밤을 못 새고요. 피자를 좋아하고 술, 담배 안 하고요. 에너지 드링크 단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도 시험이 내일이어도 졸리면 잤습니다. 그리고 낯을 되게 많이 가려서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대답을 잘 해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아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많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하지만 은은한 관심과 칭찬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 주제 선택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분이 듣기 싫으셔도 제 과거 이야기를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세월을 조금 거슬러서 2016년으로 가보면 저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거 정도만 아는 컴퓨터공학과가 뭔지도 모르고 갔었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배우는 정도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짤도 아무것도 몰라요를 넣어놨고요. 2016년 초중쯤에 알파고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AI 붐이 시작됐는데 저는 그때도 AI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바둑도 관심 없었고 바둑을 두는 기계는 더 관심 없었어요. 왜냐면 바둑도 모르고 바둑 두는 기계 있어도 뭐 남 얘기 같았어요. 근데 그 해에 우연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가서 큰 아레나에 있는 드론을 이제 뭐 보통 테러라고 하죠. 되게 사람이 많은 공간에 이제 드론이 와가지고 총을 쏜다거나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끄러운 아레나에서도 드론의 주파수를 감지하고 드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됐어요. 그때쯤에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이게 AI라는 게 천재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한국에 와서 MLDL을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콘텐츠 주제 선택 이유의 아주 큰 부분인데요. 저는 혼자 학부생으로서 MLDL을 공부하다 보니까 ML은 그냥 뭐 사이킨런이나 그런 거를 혼자 해보다가 DL로 넘어왔는데 TF 뭐 그래프 만들고 TF.NN 컨볼루션 2D 이런 게 나오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거고 뭐 어디서 이제 체계적으로 배웠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막 모두연 같이 좋은 커뮤니티가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케라스를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아주 직관적인 게 레이어를 쌓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레이어를 쌓을 때 진짜로 이렇게 인풋을 쌓고 댄스를 쌓고 CNN 컨볼루션을 쌓고 이런 식으로 쌓아진다는 의미랑 그리고 컴파일을 하고 그거를 핏을 시키면 모델이 학습된다. 이게 너무 직관적이어서 이해가 잘 됐고 제가 케라스를 좋아하고 자주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갖다 놨는데 위에는 장점, 웃고 있는 건 장점이고요. 밑에 울고 있는 건 단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튜토리얼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 케라스 조금 상위 버전의 API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장점은 진짜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빨라요. 그냥 뭐 플로우 디렉토리 이런 거를 써서 바로바로 클래스별로 이미지를 갖고 오고 핏을 시켜서 컴파일 모델을 만들고 컴파일하고 핏을 시켜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핏을 하면 히스토리라는 걸 던져줘서 제 모델이 학습한 히스토리도 주고요. 프로그 바라고 해서 프로그레션 바라고 하죠. 보통 모델이 얼마나 학습되고 있는지, 지금 뭐 밸리데이션 로스는 얼마인지 이것도 자동으로 찍어주고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거를 조합만 하면 진짜 빠른 속도로 이 모델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단점은 회사는 그렇게 간단한 모델을 잘 안 만들어요. 회사는 굉장히 더러운 데이터를 쓰고요. 데이터를 안 줄 때도 있어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저는 주로 컴퓨터 비전을 하는데 뭐 빗이라던가 다른 제약 조건이 많아요. 데이터가 너무 적다거나 혼자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좀 힘든 점이 있고 또 백본이나 로스나 옵티마이저를 굉장히 자주 바꿔가거나 파라미터를 바꾸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써오던 그 모델적 핏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였고 약간 오류가 너무 잘 쌓여 있는 API이기 때문에 디버깅이 너무 어려워요. 모델점 핏에서 오류가 나면 모델점 핏을 뜯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나콘다 저 어디 끝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막 VI로 막 찾아가지고 어디서 오류 난지를 확인한다거나 그런 일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튜토리얼에 제가 생각하는 단점인데 엠리스트 로드 데이터로 손쉽게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져와요. 근데 나는 나만의 커스텀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저는 초보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로드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만 쉽게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혼자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케라스를 사랑합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이토치는 안 쓰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파이토치도 쓰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콘텐츠가 제가 불편함을 느꼈던 거랑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약간 딥러닝 공부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델이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우리는 막 편미분 막 기억도 안 나는데 검색해가지고 막 직접 편미분 해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튜토리얼이나 어떤 강의 같은 걸 보면서 막 해봐요. 근데 모델점 핏을 쓰거나 아니면 뭐 파이토치의 어떤 학습하는 그런 걸 쓴다면 다 이거 어디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기껏 내가 편미분 배워가지고 손으로 다 해봤었는데 어디였는지 그냥 이렇게 슥 넘어가요. 그리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할 때도 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우리는 배워요.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 뭐 이런 비슷한 거를 별걸 다 배우는데 그거를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그냥 로드 데이터 이런 거 해버리면은 내가 이걸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강아지 그림 있는 거는 아주 유명한 오그멘테이션 그림인데 오그멘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파라미터로 뭐 플립, 크롭 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게 더 나았었는지 뭐 어떤 거는 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거를 직접 확인하기도 귀찮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직접 데이터 로더를 어느 정도 만들어 보면 이걸 찍어보는 게 그렇게 느리지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에 멀티 인풋 그 모델을 갖다 놨는데요. 보통은 인풋이 한 개인 모델을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물론 멀티 인풋 모델이 복잡한 건 아니지만 막 큐를 쓰는 모델도 있고 다양한데 일단 우리는 그냥 1차원적인 CNN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모델을 어떻게 막 바꾸고 그러냐 그런 것들을 요 네 가지라던가 다른 이유들을 조금 한 개 쑤셔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제 콘텐츠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코드의 일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제 PG라던가 어떤 다른 하이 펑셔널 API를 안 쓰면 그 여기 그라디언트 테이프라는 애에 이제 그라디언트가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걸 테이프점 그라디언트 하면 그때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인풋이라던가 오그멘테이션 같은 거는 데이터 로더에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 로더에서 실제로 멀티 인풋이 되려면 인풋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아니면 오그멘테이션을 내 맘대로 해보려면 뭐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그런 거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 어떤 함수를 가져와야 되는지 저는 그런 거를 말하고 싶었고 제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서 한번 써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결정을 했어요.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작 과정은 일단 모두가 똑같으실 것 같아요. 일단 콘텐츠 제작 기획서를 쓰고 코드를 작성하거나 뭐 내용을 작성하고 근데 이제 저는 중간에 잘 정확도가 안 나왔어요. 제가 만드는 튜토리얼의 코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려다 보니까 콘텐츠가 어쩌다 보니 하나 더 나왔고 마지막에 피어 리뷰를 갔는데 이제 제작서를 쓸 때는 기획서를 쓸 때는 진짜 호기롭게 이제 비기너를 위한 튜토리얼은 너무 많으니까 어드밴스드 튜토리얼을 내가 다 써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짤처럼 막 스택 오버플로우랑 텐서플로우 도큐먼트랑 많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얻으면서 아주 위태롭게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코드를 이제 어드밴스드 과정을 가는 사람을 위해서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놨는데 정확도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쓰려는 모델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깨달았어요. 왜 사람들이 엠리스트 다 로드 데이터만 썼는지. 그건 엠리스트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성능이 안 나올 수 없는 모델이라서 그거를 썼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사실은 잘 안 되네요. 이거는 어차피 트레인 루프를 만드는 튜토리얼이니까 이렇게 그냥 하시면은 자기 모델 알아서 학습하시면 됩니다.로 끝낼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튜토리얼에, 그것도 첫 번째 콘텐츠인데, 그렇게 끝내버리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서 그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방법이 먹혔고, 그래서 얘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콘텐츠로 하나 더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어 리뷰를 받는 중이고요. 피어 리뷰는 사실 약간 떨리는 과정이에요. 이게 약간 비평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 힐링되는 점은 은지님이나 현아님이 굉장히 뭐랄까 사랑해 주세요. 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 약간 힐링을 하면서 너덜거리는 마음을 붙잡으며 제 콘텐츠를 다시 재정비합니다. 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아까 제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한 개의 콘텐츠를 더 만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트레인 루프를 학습을 시킬 모델이 요가 포즈 모델 클래시피케이션이었어요. 데이터는 이미지였고, 그냥 결국에는 이 요가 포즈가 뭐냐, 이렇게 클래스가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이런 이미지가 딥러닝 모델에 들어가서 이 초록색 커스텀 트레인 루프에서 학습을 예쁘게 잘 하고, 결국에 나오면 아그니스탐바사나 자세라고 이제 높은 확률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저는 그리며 제작 기획서와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 제가 이 포즈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좀 느꼈던 어려운 점이, 일단 정확도가 안 나오는 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데이터가 우리가 쓰는 TF-IO 뭐 어쩌고저 JPG 뭐 디코드 이런 게 가능한지 아는 이미지도 섞여 있었어요. 막 GIF 쓸 일은 없지만 GIF가 섞여 있었고, GIF, PNG, JPG는 그래도 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세 개도 아닌 이상한 데이터가 조금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더러웠고, 모델 정확도도 너무 안 좋았고, 오그멘테이션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쭉 훑어봤더니 요가 자세가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과부자를 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너무도 신기하게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그런 자세가 또 비슷한 자세가 있는 게 요가예요. 그래서 오그멘테이션에 플립은 못 써요. 근데 이 요가 자세라는 게 사실 조도라던가 그런 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오그멘테이션은 보통 크롭이나 색상 변화나 플립인데 거기서 못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의미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모델 정확도를 올리려면 뭘 더 해야 될까 생각을 했더니 키포인트를 넣어주자. 이제 이 관절 포인트들을 넣어주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너무 이게 번거로울 것 같고 귀찮고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트레인 루프를 만들어서 모델을 어디서 이 그라디언트 테이블 쓰고 어디서 프로그레스 바를 만들면 케라스랑 비슷하고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모델 정확도가 안 나와서 지금 다른 짓을 하게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이 컨텐츠를 따로 뺀 부분도 있어요. 제 콘텐츠는 트레인 루프를 만들기 위한 콘텐츠고, 지금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더 내게 된 거는 아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면서 결국 하게 된 게, 이 이미지를 이미 학습된 그 키포인트 디텍션 모델에 인퍼런스를 시켜서 나온 어떤 그 키포인트로 이제 제 CNN 모델을 이미지 말고도 그 키포인트를 같이 넣어서 학습을 시켜보자 하는 게 제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0.4, 0.5 정도 정확도밖에 안 됐었는데 7에서 한 8호, 88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다행이다. 이 정도면은 콘텐츠를 계속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콘텐츠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다행히 현재는 피어 리뷰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코크리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된 컨텐츠 3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코크리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석사도 안 했고 따로 AI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뭐 그렇게 무지성으로 막 공부를 혼자 하다 보니까 약간 튜토리얼 같은 거에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기너 튜토리얼은 너무너무 많은데 어드밴스드 튜토리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특히 한글은 더더욱 없는 것 같고요. 파인 튜닝 하기 이 정도까지밖에 많이 못 봐서 제가 어드밴스드 튜토리얼계 이 아저씨가 되고 싶은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파이토치 뭐 검색하면 그 파이토치 포럼이 있는데 거기에 이 아저씨 답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무슨 쿠다 얘기도 알고 뭐 인풋 얘기도 알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쓸만한 어드밴스드 튜토리얼 뭐 이제 검색했을 때 텐서플로우로 뭐 하는 법, 뭐 파이토치로 뭐 하는 법 검색했을 때 제 콘텐츠가 나오게 해보자 하는 게 약간의 목표고 오른쪽은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하 유니버스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은은한 유명 인사가 되는 게 목표거든요. 하 유니버스처럼 나는 막 컨텐츠를 막 만들어내고 이 아저씨가 제가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전혀 모르겠죠. 근데 막 내 거 보고 막 공유하고 다른 막 미국의 코크리에서 내 거 막 발표하는데 나는 몰라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게 이 두 가지가 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세요?